한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넷플릭스 탑10 차트를 살펴보면 네 작품이 모두 한국 드라마임을 알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10위에 랭크된 한국 드라마가 사극이라는 것입니다. 사극은 한국인들에게도 호불호가 갈려 보는 사람만 보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낯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고 동양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문화를 향유했던 일본과 중국의 사극을 찾아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중일 사극의 퀄리티 차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 동양 문화나 역사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보다 중국, 일본의 컨텐츠를 주로 찾았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는 서양권에서 매니아층까지 형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2000년대만 해도 왜 할리우드는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는 칼럼 등이 쏟아질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일본 문화에 홀딱 반한 영화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라스트 사무라이, 킬빌 등 일본색이 짙은 작품이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일본의 기모노, 전통적이고 특이한 소품들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져 일본의 사극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극은 늘 초호화 캐스팅에 고증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후기를 보고 기대에 차 있었죠. 그런데 틀자마자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사극인지 공포 시리즈인지 혼동이 왔기 때문이죠. 특이한 모양의 눈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귀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에서는 까무러치고 말았다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아의 색이 검습니다. 사극 속에서 이들의 치아가 검은 것은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화장법인 오하구로를 고증했던 것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남편에 대한 순종이나 사랑의 맹세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의 누렇고 못난 치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얼굴을 새하얗게 칠하는 화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누런 치아가 더욱 돋보이게 되어 오하구로 화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검은 치아에 가려졌지만 이들의 눈썹 모양도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눈썹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마에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진 것은 히키마유라는 화장법입니다. 고대 일본의 미인상은 얼굴이 하얗고 치아가 검어야 하며 이마가 좁아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괴한 화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라이로 나오는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이 제법 우스꽝스러운데요. 이마 위쪽부터 정수리를 비롯한 머리 윗부분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이발 방법은 사카야키로 옆머리와 뒷머리는 길어서 묶어 상투를 틀었죠. 12세기를 그린 사극 속에 등장한 이들은 놀랍게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농민에게 구할에 달하는 세금을 떼먹고 살던 귀족을 고증한 것인데요. 그런 것 치고는 누추해 보이지만 당시 농민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고증을 사실적으로 해놔서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중국의 사극은 어떨까요? 중국의 역사는 길기도 하고 남아있는 기록물들도 많아서 다채로운 소재로 재창작할 여지가 크죠. 거대한 대륙의 역사를 느끼고 싶어 중국 사극을 접한 외국인들은 역시나 깜짝 놀라고 맙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자본의 향기가 느껴져 놀랐다가 나중에는 역시나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변발 때문이었죠. 청나라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 변화한 스타일을 필요 이상으로 철저하게 고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머리가 가발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들이 머리를 밀고 촬영에 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사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통 사극이면 그래도 고증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로맨스 사극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웬만큼 웃음을 잘 참는 사람이 아니면 몰입에 방해가 되어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가 몰락하고도 1940년대까지도 변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 변발에 대한 중국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식 고증은 잘했다고 하지만 설정 면에서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해 시청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는데요. 중국 사극 중 암투정 같은 경우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산가리가 조금 들어있는 살구씨 같은 것을 먹이는 게 우스워 보였던 것입니다. 한 트럭만큼 먹어야 목숨이 위태로운데 고작 몇 알 먹고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사극이 아니라 시트콤 같아 보였죠. 중국 사극 소주차 만행과 삼생삼세 심리 도화에는 난데없이 한복이 등장했는데요.
극중 주인공들을 모시는 하인들이 한복을 연상케 하는 복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에 대한 야욕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이 중국보다 아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중국 사극 여의전에서는 극중 주인공이 황후로 책봉되는 장면에서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조선 왕이 청나라에 직접 방문한 적도 없거니와 황후 책봉식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죠. 변발 같은 고증은 철저하게 하면서 내용 고증은 엉망으로 하고 오히려 날조를 해댔는데요. 날조된 사극 속에 나온 한국식 의상이 더 멋지고 예뻐 보여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 사극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과 중국, 일본의 해글망측한 헤어스타일과는 다르게 긴 머리카락을 묶어 머리 위로 둥글게 상투를 튼 조선시대 남성들의 모습은 고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위에 유니크한 인상에 갓을 씌운 모습은 그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남자다워 보이게 만들었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닦거나 궁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화려한 가채를 써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배가시켰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를 다룬 사극 속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했죠. 한국 배우들의 뛰어난 외모와 어우러져 해외 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극 버전 커피 프린스 드라마가 나와 장안의 화제였는데요. 바로 해외 커뮤니티를 휩쓴 퓨전 사극 연모였습니다. 곱상한 얼굴을 한 남성이 흑색 골룡포를 입고 서 있는데 그의 앞에 녹색 관복을 차려입은 또 다른 남성이 애끓는 표정으로 사내이신 세자저하를 연모합니다라는 대사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동성끼리 사랑하는 내용은 아니며 평범한 궁녀로 살던 소녀가 모종의 이유로 남장을 하고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궁중 로맨스입니다. KBS에서 방송되면서 회차마다 넷플릭스에 함께 공개되었는데 방영 당시 연모 시청자는 1,56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모의 감정을 다양한 요소로 살려낸 고품격 연출은 흥행 비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한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담은 영상미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감정이입을 배로 증폭시키는 OST와 고즈넉한 궁의 공간감을 극대화한 세트와 조명, 인물의 고운태를 살리는 의상까지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아련한 감성을 곳곳에 녹여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미장센은 모든 장면의 감정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폭발적인 여운을 선사했죠. 이 밖에도 오솜의 붉은 끝동 정통 사극 태종 이방원도 크게 인기를 끌며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사극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열광했습니다. 보보경심녀는 여전히 걸작이다. 해를 품은 달은 나를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세계로 이끈 첫 번째 드라마였다. 너무 좋았다. 연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야. 모든 배우들이 좋은 케미와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다. 연모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정말 마음에 들어. 내용도 최고야. 오솜의 붉은 끝동이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최고야. 훌륭한 연기력과 연출,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이 드라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는 밤을 걷는 선비야. 뱀파이어가 나오는 내용이 정말 좋았어. 연모는 진짜 대박 드라마다. 오솜의 붉은 끝동은 정말 대단했어. 오랜만에 본 최고의 한국 드라마였다. 연기는 최고 수준이야. 드라마가 바탕을 둔 슬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를 미소 짓게 하는 많은 재미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각 에피소드의 이야기 또한 매우 잘 쓰여졌어. 한국 사극은 전 세계 어디서든 순위권에 들며 K사극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흥미로운 궁중 서사와 로맨틱한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등의 시청자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유력 외신에서도 앞다퉈 한국 드라마 흥행 비결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한국 드라마 팬이라 밝힌 영국 작가 데일러 디올 럼블은 BBC의 가장 인기 있는 K-드라마는 보통 극단적으로 양식화되어 있고 화려하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빠져나오기에 아주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장면이 K-드라마들의 매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흥행 보증 수표가 된 K-드라마는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작품들이 나와 오랫동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